안녕하세요. 저희는 협심증 환자분들을 많이 저희가 진찰을 하고 또 치료도 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일반 환자분들께서 좀 예상하지 못하게 협심증 환자분들 또 뭐 여러 가지 난치병 환자분들이 좀 많이 방문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협심증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게 되는데 저희는 뭐 병원에서 처음 협심증 치료를 받으시거나 진단을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오시지만 또 병원에서 진단 받고 치료 받으시면서 효과가 기대에 좀 못 미치시거나 효과가 부족하시거나 뭐 스텐트 시술을 자주 해야 된다든지 이처럼 예상하지 못하게 좀 효과가 부족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병원의 치료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몇 배 이상 효과 좋게끔 저희가 치료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심증 환자분들을 치료를 잘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은 뭐 약만 드리거나 물론 뭐 저희가 드리는 약은 한약이나 천연 약재로 만든 식품 성분이거나 이처럼 이제 천연 성분의 약을 드리게 되는데 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 약을 드시면서 이제 식생활을 같이 좀 조절을 해주셔야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식생활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와 같은 식생활을 개선한다 그러면 협심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 이외에도 몸도 건강해지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실은 병원에서 협심증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뭐 저희 한의원의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식생활을 유지하신다면은 협심증 치료에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뭐 약물을 드시거나 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거나 뭐 심지어 뭐 심장에 대해서 수술을 뭐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병의원에서는 사실 아쉽게도 이러한 식생활에 대한 내용은 잘 환자분들께 설명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식생활은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은 협심증 환자분이라면은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식생활을 실천을 하신다면은 알게 모르게 본인의 건강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협심증이 악화되시거나 또는 협심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시고 효과도 더 좋게 보실 수가 있고 또한 협심증이 재발하는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물론 뭐 어느 정도 뭐 이만큼이 도움이 될지 그건 환자분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도움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숙지하셔서 한번 재미있게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재미있게 읽어봐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열심히 실천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호근 한의원에는 협심증과 관련돼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러한 환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을 알짜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서 환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어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협심증에 무슨 음식이 좋다, 무슨 음식이 뭐 나쁘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임상적으로 검증이 되고 또 확실하게 의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내용만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열심히 좀 시청하시고 또 실천을 열심히 해주신다면은 알게 모르게 협심증을 극복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뭐 상식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뭐 상식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 이 술, 담배 이거 좀 가장 중요하시죠. 저희 한의원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술, 담배를 대부분 협심증 환자분들께서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는데 극히 일부 환자분들께서 이 술, 담배를 좀 못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이제 저희 한의원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 치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치료 방법이 효과가 떨어지시게 되고 효과가 지연이 되거나 뭐 잘 나지 않거나 이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제일 가장 나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담배 한 대만을 피워도 가슴 통증이 심해진다. 협심증 증상이 심해진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술, 담배는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되기 때문에 금주 구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혹은 금주 구면을 못한다 그러면 줄여야 되는 이러한 반드시 줄이셔야지 협심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 치료 뭐 여러 가지 인체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실천을 또 해주셔야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커피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커피는 이 중추신경을 또 신경계통을 자극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뭐 커피 드시면 머리 맑아지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커피는 이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혈관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동맥에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해서 협심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커피를 드시면서 관상동맥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더 막히거나 더 수축이 되거나 하면은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더 좁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더 협심증 증상이 더 심해진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을 유발을 하고요. 심장 박동에도 뭐 커피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커피 드시면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처럼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고 심장 박동이나 혈관 수축에도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점을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좀 끊으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커피를 끊지 못하겠다는 환자분들도 의외로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참 커피를 복용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커피가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머리가 맑아질수록 빨리 끊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중독 증상입니다. 커피에 중독이 되어 있는 증상이에요.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상식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커피를 끊지 못하시겠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 에 있는 믹스 커피. 자, 이게 뭐가 들어가십니까? 프림도 들어가시고 설탕도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설탕은 요것은 이제 협심증에 상당히 안 좋은 음식입니다. 자, 프림도 뭐 말이 많은 식품 성분이죠. 그래서 프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를 드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시중 커피에는 프림 설탕이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농약 성분이 일단은 좀 많이 함유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커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커피는 수입될 때 제가 알기로는 음식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호품이라 그럴까요? 뭐 이러한 식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커피 허용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에 있는 농약은 저희가 볼 때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협심증에 그다시 농약 성분 들어가서 농약이나 살충제 성분 들어가서 저희가 볼 때 협심증에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협심증에도 일정 부분 마이너스가 되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물론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드신다면은 유기농 커피 요거를 하루 반 잔이나 약하게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는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커피를 끊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프림 설탕은 넣지 마십시오. 그래서 블랙커피를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프림 설탕을 넣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또 지키셔야 됩니까? 자, 유기농 커피를 구해서 잡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유기농 커피는 흔히 얘기해서 농약, 살충제 없이 유기농 농법으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유기농 커피라고 하는 것은 농약이나 살충제 없이 친환경 농법으로 진 것을 유기농 커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드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기농 커피는 구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시중에서는 이 유기농 커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지마켓이나 쿠팡이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러한 온라인 마켓에 가셔서 유기농 커피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기농 커피가 많이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피를 사서 드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협심증을 지니시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또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이 설탕입니다. 자, 설탕은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설탕만 설탕이 아니고 음료수, 과자, 주스,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뭐 다 설탕이겠죠. 자, 그뿐 아니라 흑설탕이라든지 물엿이라든지 조청, 뭐 천연 당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분도 저희는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뿐 아니라 꿀, 과일까지 좀 피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설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 당뇨, 고혈압에도 안 좋지만은 동맥경화, 혈관을 딱딱하게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설탕을 드시면은 이 관상동맥이 딱딱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상동맥 기능이 더 떨어지시게 되고 관상동맥이 더 좁아지거나 또 좁아진 상태에서 확장되기가 좀 어렵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상동맥이 더 좁아지시는 이러한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협심증에도 안 좋다. 이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비만으로 온다 그러면 역시 또 어떻습니까? 협심증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복부 비만이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이것은 협심증이 유발될 수 있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설탕, 당분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설탕만 설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을 피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데요. 또한 고지혈증에도 이 설탕 성분이 고지혈증이 우리가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탕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은 당분으로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방으로도 우리가 설탕을 지방 성분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탕 드시면 비만이 오거나 고지혈증이 유발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설탕이 플라크라는 것은 혈관 내에 혈관 벽에 점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쌓임으로써 점점 혈관이 막혀지는 과정을 플라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플라크 형성에도 설탕이 관여한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것을 뭐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탕을 좀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설탕을 피하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에 좀 지장을 초래하고 설탕 없이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냐. 자,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설탕을 단맛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겠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탕과 똑같은 맛을 지니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없는 우리가 이러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면 괜찮겠죠. 자,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안전한 설탕 대용품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이 스테비아, 자일리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시중 대형 마트에서도 구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쿠팡이나 치마켓 이렇게 방문하셔서 스테비아 자일리톨을 검색하셔서 잡수시면은 맛은 설탕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탕의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설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테비아, 자일리톨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식혜를 해서 잡수신다든지 자 식혜를 만드실 때 설탕을 쓰지 마시고 스테비아, 자일리톨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탕은 협심증이 해롭다. 따라서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을 써야 된다. 자, 오늘 협심증에 대한 음식에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화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화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혈관 내에 안 좋은 변화를 유발을 해서 고지혈증에서 더 심해지면은 혈관벽에 플라크가 형성이 되고 그 결과로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주범이 바로 이 경화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기름이 있고 우리의 건강에 안 좋은 이러한 경화유라는 기름이 있는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화유는 관상동맥의 기능을 나쁘게 하고 관상동맥을 플라크가 형성되게 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화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열로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변질된 기름을 우리가 경화유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분이 있겠습니까? 자, 콩기름, 옥수수기름, 마가린, 카놀라유, 마요네즈, 쇼트닝, 뭐 샐러드 드레싱, 콘칩 이런 데 다 경화유가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품은 협심증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피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모든 기름을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이냐?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을 드시더라도 고지혈증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올리브 기름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올리브 기름 중에서도 유기농 올리브 기름, 이런 거 뭐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니면 대형마트에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협심증 환자분들께서 올리브 기름을 식사 때 한 숟갈씩 이렇게 드레싱해서 드셔도 되고, 또 뭐 올리브 기름 날개로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와 같이 기름을 조금 드실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외에도 계란을 잡수실 때 반숙으로 해서 드실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계란 반숙에는 우리가 심장에 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기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완숙을 해버리면은 기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란 노른자에 있는 기름이 파괴가 되시고 없어지시기 때문에 계란을 반숙으로 해서 드실 것을 저희는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들깨라든지 참깨라든지 잣이라든지 호두라든지 이러한 식품, 이러한 기름 성분들은 잡수셔도 고지혈증 유발하지 않고 심장병과 상관없이 잘 드실 수가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기름이라는 것은 열에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열에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기름은 상온 보관을 하지 마시고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냉장 보관하면 올리브 기름이 굳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올리브 기름 냉장 보관하셔서 굳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시고요. 요리하실 때쯤에서 미리 꺼내 놓으시면, 식사 준비하시기 전에 미리 꺼내 놓으시면 올리브 기름이 녹습니다. 또 그러면 잡수시고 나서 냉장 보관하시고, 굳었다 녹았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기름은, 그래서 냉장 보관, 올리브 기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 보관하시거나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시면은 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변질이 되시게 됩니다. 올리브 기름도. 또한 사용 후에 또 바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게끔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코코넛 기름은 우리가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상온 보관하셔도 되고 냉장 보관하셔도 되고, 코코넛 기름은 이런 온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는 건강한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튀김 요리를 한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것이 이 코코넛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올리브 기름도 저희가 그 튀김 요리를 할 때 또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버터 계통도 튀김 요리를 할 때 일종의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변질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튀김 요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튀김 요리를 권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이라는 것은 튀기는 것보다, 왜냐하면 음식을 튀기다 보면 보통 300도, 400도 뭐 쉽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 내용이 변질이 될 수가 있고 기름이 또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화학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튀김 요리는 권하지는 않지만은 꼭 튀겨야 된다고 한다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코코넛 기름이나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이나 그 다음에 이 버터 등을 이용해서 음식을 튀김 요리를 하신다면은 안심하고 음식을 드실 수 있다, 이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텔레비 보고 어떤 뭐 유튜브 보고 어디에 보니까는 그 올리브 기름 하니까는 음식이 타니까 올리브 기름 쓰지 말고 해바라기 포도스라고 뭐 포도시스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왜 음식 올리브 기름 하면 타지 않습니까? 음식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올리브 기름은 그 음식은 탈 수가 있어요. 음식이 탈 수가 있지만은 기름 자체가 열을 받아서 썩지는 않습니다. 올리브 기름 98% 안전해요. 하지만 포도씨, 해바라기씨 이러한 기름들은 음식이 타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름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음식을 후라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변질된 나쁜 기름으로 변하는 것이죠. 따라서 과학적으로 고열을 받아도
기름 자체가 변질되지 않는 이러한 기름을 튀김 요리를 할 때 반드시 쓰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기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코넛 기름,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버터,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기름을 쓰신다고 하면은 마카다미아 기름 아니면은 아보카도 기름, 요 정도는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카다미아 기름이나 아보카도 기름은 또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한의원에서는 아주 권장식품으로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반 경화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경화유를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경화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고열로 기름을 짜서 변질된 이 경화유, 아주 안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경화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화유를 많이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떡이 생기시게 되면 혈액 내에서, 피떡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내에서 딱딱한, 또 찐덕찐덕한 이러한 물질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피떡이 혈액에서 터지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혈전, 즉 피떡을 형성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화에는 이 협식증 환자분들께는 아주 안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또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혈관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시는 것이고, 고지혈증 유발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경화유는 어떤 안 좋은 역할들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화에는 이처럼 안 좋은 병리 상황을 인체 내에서 촉진한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꼭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밀가루 식품을 좀 드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환자분들께서 밀가루하고 협심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도 말씀 주시는데, 저희가 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밀가루 식품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장의 투과성이 증가된다는 이러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는장 증후군이라고 있죠. 그래서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장의 투과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장의 투과성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 내에 있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중금속이라든지 색소라든지 뭐 방부제라든지 농약, 살충제, 이러한 성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촉진한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나쁜 음식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러한 음식들이, 이러한 나쁜 성분들이 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와서 혈액 내에서 돌아다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협심증 환자분들은 관상동맥이 나빠지는 환자분들인데, 그러면 이러한 내용물들이 관상동맥을 건강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관상동맥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쁜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협심증을 직접 유발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이 밀가루가. 하지만 비만을 유발하고, 또한 대사증후를 촉진하고, 혈액 내에서 나쁜 물질이 돌아다니게 하고, 그러면 나쁜 물질이 혈액 내에서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병리 상황을 유발한다는 점을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밀가루 식품보다는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밀국수나 쌀국수, 현미국수 뭐 이런 걸로 대체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금 밀가루가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뭐 밀가루 살짝 들어가 있는 거는 괜찮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 밀가루로만 구성되어진 이러한 음식들은 저희가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국수를 드신다면 이러한 국수는 저희가 허용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 두유, 좀 말이 좀 많은 식품인데요. 조금 저희는 피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유, 두유도 우리가 우선은 이 두유는 메주콩으로 만드는데, 수입 메주콩은 양질의 메주콩이 아니거나 뭐 유전자 조작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유에 칼슘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칼슘이 뼈로 이동하지 않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칼슘, 우유 제조 과정에서 저온살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저온살균을 하는 경우에서는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효소가 파괴될 수가 있고요. 또 효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장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고, 균질화 과정이라는 것은 우유가 엉기거나
부분적으로 이게 얼기설기되지 않게끔 균질화 이렇게 골고루 그 밀도가 일정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심증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기를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장식품은 뭐냐? 자, 지금부터 이제 이 권장식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장식품은 드실수록 협심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우선 이 야채 채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야채라는 건 뭐냐? 다시마, 양배추, 신선초, 상추, 브로콜리, 여러 가지 뭐 콜리플라워, 부추, 군대, 뭐 잎채소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드시게 되면은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시고 혈관이 건강해지십니다. 이 야채 채소에는 여러 가지 무기질이나 영양소들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영화를 하기 때문에 많이 잡수셔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데치거나 살짝 쪄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 이렇게 이런 요리 과정을 거치셔야지만 영양소가 몸으로 잘 들어온다는 점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늘, 무, 양파.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엉, 당근, 연근, 고구마 이러한 것을 많이 또 섭취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이 중에서도 양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협심증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양파는 무조건 많이 섭취하면 좋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양파 약간 좀 매운 맛이 있죠. 그래서 매운맛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파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짝 데치거나 뭐 살짝 찌거나 하면은 매운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잡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협심증 환자분들이 있는 경우라면, 협심증이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야채 채소, 뿌리 채소 종류를 양으로 따졌을 때 음식에서 40~50% 정도는 이러한 양을 잡수셔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야채 채소의 경우에는 각별히 살짝 데치거나 찌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쉽게 섭취하실 수가 있고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협심증 권장식품으로 저희가 반드시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고기를 적절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혈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혈관, 그 다음에 우리의 심장 이런 것은 전부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시면은 혈관이나 심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간단한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거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심혈관이 전부 어떻습니까? 예, 전부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주성분이에요. 단백질 안 잡수시면은 심혈관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 상식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기는 저희가 양고기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요. 닭고기나 뭐 계란 반숙이나 오리고기, 소고기, 생선 등을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돼지고기는 조금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조금 이제 돼지고기는 좀 사료도 조금 좀 안 좋은 사료를 좀 쓰는 경우가 많고 추천하지 않고요. 양고기를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양고기는 대체적으로 방목을 해서 기르기 때문에, 즉 사료를 주지 않고 풀 등을 직접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양고기를 가장 양질의 단백질로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며, 그 이외에 뭐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생선 등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선의 경우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덩치 큰 생선의 경우 우리가 연어나 참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은 농축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어, 참치를 좀 드시지 말고 조그만 생선, 뭐 멸치라든지 정어리라든지 빙어라든지 꽁치 이러한 조그만 생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치는 신김치나 많이 익은 김치보다는 신선한 김치 아니면은 갓 익은 김치, 뭐 살짝 익은 김치, 적절하게 익은 김치 이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신김치나 익은 김치보다 이러한 신선한 김치나 살짝 익은 김치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협심증의 이제 권장식품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만은, 자, 음식을 튀겨서 드신다 보면 음식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이 뭐 이제 고열에서 가열되다 보면 안 좋은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뭐 조금씩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끓이거나 살짝 찌거나 데치거나 이러한 요리 방법을 저희는 많이 권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리브 기름은
꼭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 올리브 기름이 심장병에 좋다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식사 때 한 숟갈씩 드시는 걸 섭취해 드리고요. 다만 올리브 기름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을 튀기는 것을 저희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튀긴다고 하면은 코코넛 기름이나 올리브 기름 등으로 한정해서 음식을 후라이 하실 수가 있고, 오래 음식을 후라이 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음식을 후라이 하거나 튀기는 경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알고 계시고, 음식 후라이 할 때 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버터를 또 선택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보카도 기름, 마카다미아 기름, 이러한 것도 열에 비교적 다소간 좀 강한 편입니다. 열을 가해도 변질되지 않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저희가 상식적으로 많이 권해드리는 것은 코코넛 기름과 올리브 기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심장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 저희 치료를 하시던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던 뭐 양쪽에서 같이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한의원에서는 저희가 뭐 심장병 환자고 저희 아마 통계상으로는 아마 대략적으로 적으면 500명, 한 1000명 이상 협심증 환자분들을 저희가 많이 받고 치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협심증 치료에 굉장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협심증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소홀히 하시는 이 식생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협심증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식생활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실천을 해주신다면 건강에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식생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